네, 와이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팜 오늘은 뭐 2.51% 약간 반등해 주긴 했는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플래그 패턴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꽤 됐는데 6년 차네요. 6년 차 되고서 지금서 약간 살짝 올라오긴 하네. 그동안 계속 빠졌죠. 추세가.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죠. 최근에 돌려주긴 했어요. 돌려준 건 있고 올라왔다가 단기 저항 때 맞고서 지금 플래그를 해가지고 조정 주고 있죠. 변동성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신저가 나온 자리죠. 2010원. 네, 최근에 그래도 반등을 많이 해줬네. 순식간에 한 몇 달이지? 한 달, 두 달. 두 달 만에, 한 달, 두 달? 세 달이구나. 세 달 만에 155% 정도 상승했다. 변동성이 크네요. 아, 소형주 종목이구나. 벤처기업.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 크고 최근에 5,25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0원짜리 종목 있네. 10,000원짜리 종목은 아니고 1,000원짜리 종목. 네, 변동성이 커요. 약간 여기에 갭을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여기 알랜드 갭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다가 소멸갭이 돼버렸네. 여하튼간에 그렇고요. 수급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소형주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최근에 들어온 물량은 있었네. 근데 별 물량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그쵸? 물량은 큰 이야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급은 뭐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것은 네, 긍정적이긴 하죠. 네, 와이팜 요 종목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까요? 우선 회사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와이팜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 증폭기 모듈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전력 증폭기 모듈. 팜, 파워, 앰플리파이어, 앰프라고도 하죠. 앰플리파이어 모듈. 증폭시키는 거.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를 생산합니다. PAM은 단말기의 송신부 신호를 증폭하여 기지위까지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송신부에서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기주까지 송출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 이동통신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송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전파가 날아가려고 한다면 증폭을 해야 되겠지. 신호를 강력하게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상대편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지.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 증폭기 모듈을 만드는 회사.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 소모 중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이다. 네, 주요 사업 부문 RF, PEM, FEM, 프론트 엔드 모듈 사업.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전력 증폭기의 스위치, 필터 등의 RF 송신단 부품 개발. 송신단이에요. 수신단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건 3분기 기준으로 이야기했고 조금 있다가 매출 조금 살펴볼게요. 재무. 와이팜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핵심 부품인 전력 증폭기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용 통신 모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기술 투자 및 MEMS 사업도 확장 중에 있다.
우선 뭐 이 회사의 그 제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근데 제품을 알게 되면 뭐 판매야. RF 프론트 엔드 모듈. 스마트폰 동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최종단의 부품입니다. RF, FEM, PEM 중 송신단 부품. 여기 RF, PEM 여기 송신단 부품인데요. 아니 송신단인데요. 여기 안에는 요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용 RF, PEM 신호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 여기 핸드폰이 있으면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신호를 증폭시켜가지고. 모바일용 RF, FEM, PEM 요게 매출이 94.88% 해당되고 그 다음에 차량용 RF, FEM 매출 비중은 4.6 하나. 차량용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용이니까 뭐 스마트폰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용도가 많이 활용되는 데가 스마트폰용 RF, PEM, 이 와이팜 매출의 9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확장될 것이 차량용. 뭐 차량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자율주행 거기에다 좀 해당되고 스마트 차량 시장도 성장 중에 있다. 텔레매틱스, 커넥티드 카. 근데 요거는 매출 비중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 보시면 돼요. 네, 주요 원료미의 매입 현황, 웨이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와이팜의 생산 방식, 팹리스 모델 운영, 자체 생산 시설 없이 설계 및 개발 후 외주 생산한다. 반도체긴 한데 아날로그 반도체죠. 신호니까. 근데 팹리스니까 그래서 반도체 설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팜은 직접 생산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이다.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웨이퍼 등 핵심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 조립, 테스트는 국내 외주 진행. 연도별 매출인데 아까 그 모바일용 RF 팸 요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90% 이상.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요 3분기 기준인데 456억, 560억, 735억. 그래도 계속 성장하네요. 그쵸? 예. 성장. 매출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뭐. 판매 방식은 100% 직접 판매. 고객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주문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시장 성장과 함께 매출 증가. 차량용 RF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뭐. 그냥 요거는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테마적인 요소의 재료 정도. 미래 성장 전략, 제품군 확장, 기존 전력 증폭기 플러스 스위치 모듈, 복합 RF 모듈 확대, 전력 증폭기 플러스 필터, LNA 스위치 모듈 등 해외 경쟁사와 기술 수준과 경쟁하고 있다. 여기는 수신단. 아까 그 제품은 송신단이었는데 요건 수신단. 근데 다 요거예요. 뭐 전력 증폭기, 필터, 스위치 네, 이런 용도입니다. 기존 중저가 시장을 다각하고 있다는데 기존의 그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탑재 증가, 플래그십. 차량용 통신 모듈 LTE에서 5G 기반 커넥트카 시장 확대. 근데 이건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냥 이거는 뭐 이제 갖다다 붙이는 테마성이죠 뭐. 그냥 주가 올리는 테마. 아까 매출 비중 보셨잖아요.
소형 기지국 국방 IoT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갖다다 붙이는 거.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에서 차량 국방 IoT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 확장이야 늘 가능하죠. 5G 기술 변화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와이팜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차량용 통신 모듈의 필수적인 전력 증폭기 모듈 PAM을 개발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뭐 아날로그 반도체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용 RF 팹이 그러니까 여기 이 제품 안에 팜이 있는 거죠. 매출의 95%를 차지하지만 차량 국방 IoT 시장에서 시장으로 확장 중. 팹리스 모델을 운영하며 원재료 웨이퍼 등 이건 뭐 넘어갑시다. OG 및 고성능 RF 모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계기다. 이렇게 말고요. 와이팜은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IoT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는 RF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 용어가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이게 통신 쪽의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송수신하기 위한. 근데 여기 이제 송신단의 영역이라서. 요거를 좀 설명해야 될까?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RF 중 송신따 부품, 팜, 스위치, 필터. 그러니까 요 아까 이게 스마트폰 용이라 했잖아요. 여기 안에 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이게 어려워서.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신단에 RF 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선 프론트 앤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송신단 부품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팜,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이라고 하죠. 전력 증폭기 모듈. 송신 신호를 강하게 증폭하는 핵심 부품. 스마트폰이 4G, 5G 신호를 멀리 있는 기지국까지 보내려고 한다면은 충분한 출력, 전력이 필요합니다. 팜이 없으면 스마트폰의 전파 출력이 약해 기지국까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는 거지. 배터리 효율에도 영향. 팜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 그냥 이거죠 뭐. 송신 신호를 강하게 증폭하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마이크, 기지골 확성기라고 가정. 마이크, 팜 없는 상태로 말하면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팜이 있는 경우 확성기를 통해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증폭하는 효과다. 그리고 스위치.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하여 신호를 전하는 역할. 4G, 5G를 오가는 순간 스마트폰이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스위치가 필요하다. 예, 뭐 주파수를 선택하는 거죠. 4G를 선택하냐, 5G를 선택하냐, 뭐 LTE를 선택하냐 등등등. 스위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다이얼과 같은 것과 유사하다. 스마트폰에도 4G, 5G, 와이파이 등의 주파수를 전환해야 하며 이때 스위치가 필요하다. 필터. 필요한 신호만 선택하고 불필요한 신호,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 이동통신 신호는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 200, 700, 1800, 2600MHz 등을 사용.
필터가 없다면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해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데이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카페에서 특정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려면 주변 소음을 걸러내고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선별해야 함. 필터 역할. 스마트폰에서는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고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키는 역할. 요게 이제 필터. 그래서 송신따 부품 아까 요거 있잖아요. RF 팸. 여기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송신따 부품이 중요한 이유. 5G 시대에서는 더 강력한 송신 성능이 필요하다. 5G는 고주파를 사용, 4G보다 더 도달거리가 짧다. 같은 거리에서 더 강한 송신 신호가 필요하므로 팜이 성능이 더 중요하다.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역할. 팜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증폭하지 못하면 배터리 소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최신 스마트폰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고효율 팜을 탑재한다. 통합 스위치가 빠르게 주파수를 전환하지 못하면 이건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못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저하된다. 필터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통화 중 잡음이 심해지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뭐 필터 기능, 스위치 기능, 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RF 팸에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RF 팸.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아까 이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잖아. 이 회사의 그 제품이 RF 팸이에요. 그래서 이 모바일용 RF 팸이 전체 매출의 94.88% 해당되니까 그러면 이 모바일 RF 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 그래서 RF 팸에는 송신단 부품에 팜, 스위치, 필터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팜, 전력 증폭기 모듈. 스마트폰 송신 신호를 강하게 증폭하는 역할, 배터리 효율 및 송신 거리 개선, 스위치 역할도 있죠. 주파수를 전환하는 역할, 4G, 5G 네트워크 전환 및 신호 품질 유지, 필터,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고 필요한 신호만 선택, 통화 품질 및 데이터 속도 향상. 와이팜은 5G 시대의 성장성과 차량 IoT 확장 가능성을 보고 송신단 부품 개발 및 제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팜, 스위치, 필터는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 기기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와이팜이 이 부문에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매출이 큰 거니까 여기 보셨다시피 94.88이니까 뭐 차량용 RF 팸 쪽은 4.6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갖다다 붙이는 거예요. 거의 뭐 매출 비중 거의 없죠 뭐 4%대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아셨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잠깐만, 이 회사가 어떤 재료가 있을까? 최근에 약 100%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 왜 100% 정도 올랐는가? 100% 이상 올랐지. 약 150% 정도. 그럼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150% 정도 올랐을까? 와이팜은 5G 및 전기차 RF, 아까 뭐 차량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와이팜은 5G 및 전기차 RF 무선 주파수, 반도체 기술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로 추정되는, 테슬라는인지 모르겠어. 이건 물음표.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RF 파워 프론트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RF 반도체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차량용 RF 쪽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매출 비중은 좀 적죠. 근데 계약을 체결했대. 테슬라로 추정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요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15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오지 전력 증폭기, 오지 PA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냥 앰플리파이어죠 뭐.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이거 RF 파워 프론트 모듈은 살펴봤죠. 여기 볼까요? 그래도 지금 계약 내용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RF 파워 프론트 모듈은 전기차 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간 통신, 차량 내 무선 통신, 뭐 어차피 통신을 하는 거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라이다 등과 연결되는 필수 요소.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차량 간 통신이 중요해지면서 RF 파워 프론트 모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공급 계약 체결, 와이팜은 고효율, 고선형성 RF 전력 증폭기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이번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전기차 RF 모듈 시장은 전통적인 스마트폰 RF 반도체 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와이팜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테슬라가 와이팜의 RF 모듈을 채택했다면 가정법입니다. 채택했다면 향후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도 추가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전기차 RF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무선통신 기능이 필요하며 RF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특히 뭐 자율주행 테마 붙으면 움직일 수 있긴 하겠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폰 RF 반도체보다 단가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RF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와이팜의 기대 효과, 안정적인 매출원 확보, 글로벌 전기차 RF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 인정, 향후 추가적인 전기차 업체와의 계약 확장 가능성.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야. 이게 아까 그 주가가 올라간 그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와이팜의 성장성과 리스크 분석.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RF 모듈 공급 계약 체결, 전기차 시장 진출 성공. 오지 전력 증폭기 사업 성장 지속, 기존 핵심 성장 동력 유지, 전기차 RF 반도체 시장 확장 가능성. 이게 그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더라고요. 조금 이따 재무 함께 살펴볼게요.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 순이익이 적자 전환, 단기 실적 불확실성 존재한다. 주가 변동성 확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조정이 있다. 아까 조정 주고 있죠. 오지 및 전기차 업황 변동성, 전체적인 업종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점, 전기차 RF 모듈 사업 확장 가능성, 오지의 전력 증폭기 실적 유지 여부, 순이익 개선 가능성, 금융 리스크 해소 여부. 와이팜은 오지 및 전기차 RF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모멘텀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 쪽 이야기 해볼까요? 네,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잠정 실적의 매출액. 근데 여기
와이팜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게 눈에 띄는 겁니다. 매출액은 1년 동안 약 1221억 원. 맞나? 어디 갔냐? 여기구나. 맞구나. 네, 당해 사업년도 1221억 원. 근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에 적자 전환된 것 부분. 근데 영업이익이 66억 원, 66% 증가했고 매출액도 79% 증가했지. 네, 그래서 매출액은 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 증가했고 근데 당기순이익은 네, 적자 전환됐어. 근데 여기 보시기에는 적자 전환된 이유가 단기의 손익 공정 가치 특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선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좋은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핵심 사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호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유, 적자 전환 원인. 여기서 이제 와이팜의 경우 단기 손익, 공정가치, 특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그냥 금융자산,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죠. 통상적으로. 평가 손실이니까. 평가돼서 손실한 거.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평가에 대한 손실이니까 영업에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영업 활동에 손실이 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손실이 지속될 것인지는 이거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죠. 요번에 그 적자 전환된 부분 있잖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적자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될 것인지 체크를 하셔야지. 앞으로도 뭐 요거는 이제 2024년도 4년도 그 순이익이니까 앞으로 또 1분기 뭐 2분기에 2025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지 뭐. 그래도 자본 총기가 크네요. 자산 총기가 1645억 원인데. 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 핵심 사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 다만 네,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비핵심 사업 부분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일시적이에 이렇게 떠들어댈 영역은 아니에요. 항상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재평가하셔야 돼요. 네, 회사의 본업은 성장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최종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이게 최종 순이익이 적자 전환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다. 왜냐면 이게 분기로 적자 전환된 게 아니라 연간에서 적자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EPS가 뭐 주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뭐 금융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까 뭐 일시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될 영역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핵심 사업 성장성과 투자 손실 관리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와이팜은 사업적으로는 성장 중이지만 투자 손실과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실적 분석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재무 살펴봤으니까. 물론 뭐 회사 종목을 분석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매수 들어왔었네. 여기서도 매수 들어오고.
네, 시간 관계상 뭐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은 1.42%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뭐 재무도 봤고, 주가가 올라온 것도 봤고, 뭐 차트 추세선도 그어드렸으니까. 네, 앞으로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맞죠?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맞는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와이팜, 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뭐 회사 소개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